자, 이게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비슷하긴 해. 대만에 위안다진쿵이라는 금융그룹이 있어요. 되게 커. 우리나라의 동양증권, 한신저축은행도 인수한 큰 회사인데 여기 회장이 리웨창이라고 합니다. 리웨창. 그리고 이 사진의 남자 새끼가 장남인 1985년생 리쫑루이예요. 재벌 3세인데 뭐 이렇게 애가 없어 보이냐? 재벌 같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후줄근해. 얘가 2012년에 30년형 받고 감옥에 들어가거든? 왜 들어갔냐? 연예인, 모델, 뭐 이런 여자 수십 명 꽂혀서 약 먹이고 이제 야스하는 이 몰카를 찍은 거야. 이게 몰카 장면이라고, 씨발. 그나마 제가 피해자 얼굴 가리고 들 나오는 거 골라온 거예요. 영상을 보진 않았어. 그냥 떠돌아, 이런 게. 진짜로. 자, 2009년부터 취미 삼아 이런 걸 찍어 모으기 시작했고, 최초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어요. 영상이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것만 93개입니다. 확인된 피해자가 최소 30명이에요. 일단 30명은 동의 없이 찍은 게 확실해. 다른 영상이 다 성폭행이었는지까진 모르겠지만 30년형 받았잖아. 이게 대만에서 최대 형량이래요. 이런 거 보면 혐의가 꽤 일부 인정된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피해자 중에 아빠 여친도 있어. 개미친 놈이야. 27살에 빵 들어갔으니까 60 다 돼서 나오겠다, 이 빙신 새끼야. 이 사건으로 회장인 리회창이 사임했고요. 아빠 여친을 건드렸으니 출소해봤자 뭐 떨어지는 게 있겠어? 어차피 이 새끼 사생아야 또. 그냥 거지 새끼로 늙어 죽어야 돼 이제. 나는 이 사건 보면서 이 새끼 이거 재벌 3세 사생아가 아니면 만약에 무난한 집에서 적당히 살았으면은 어땠을 것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짓을 저질렀을까? 이 새끼 사생아라서 경영 수업도 못 받았을 것 같아. 형제나 친척들도 무시하는 눈치를 은근히 줬을 거고, 이게 가족인지 남인지 좀 애매하니까 존스노우처럼 겉돌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 푼답시고 술 처먹고 여자 꼬시고 놀다가 이지랄 난 게 아닌가 싶거든. 반대로 나나 여러분이 이 집의 재벌 3세인데 사생아로 태어났어. 그럼 우리 멀쩡하게 사람 구실 가능했을까? 나는 솔직하게 이 새끼처럼은 아니더라도 부모 뒤집는 사고를 꽤 쳤을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유혹에 잘 흔들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유혹에 덜 흔들려. 사회적 힘이 없어. 지위가 없어. 엔간한 잘못은 수습을 못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래서 스스로 애초에 조심하는 거지. 근데 사생하지만 재벌 3세야. 집안 끝발이 좀 있지. 뭔 사고 치면은 어차피 집에서 쪽팔려서라도 감춰줄 테니까 더 범죄에 빠지기 쉽다고.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애매한 자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황 하나 봐봐. 남양 창업주의 오남매 자식 중 막내딸 손녀로 태어났어요. 딸의 딸로 태어난 거야. 황하나 부모는 아예 남양 쪽 일도 안 하거든요. 집안은 남양인데 애매해. 오히려 남자로 태어났거나 아빠가 남양 경영에라도 참여한다면은 오히려 자식 단속한다고 더 엄하게 키웠을 수 있거든. 근데 씨발 기집애 하는 일도 없고 어차피 집에는 돈도 좀 있으니까 아무 목표도 없이 연예인들 어울리면서 약만 드립다 빠는 거야. 이런 애매함이 정서적 불안정의 원인이고요. 그게 범죄에 더 쉽게 빠지는 요인이지 않나 싶다는 게 이게 내 생각입니다. 이런 리쫑웨이랑 비슷한 경우의 사건이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엄청 대형 사건이었는데 오늘 이거 얘기할 거예요. 이 새끼는 또 얼마나 애매하길래 주접 연병을 떨었나 한번 알아봅시다. 루시 블랙먼이라는 21살 여잔데 2000년 7월 1일 일본 롯본기에서 행방불명됩니다. 친구들이 루시가 사라지기 직전에 누구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단순 가출이나 심경 변화로 잠적한 게 아니라 이러면 사건일 가능성이 높잖아. 만나러 간다는 그 남자 새끼 한번 의심해 봐야 되잖아. 친구들이 루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영국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빠인 팀 블랙먼이 딸 찾으러 일본에 들어와요. 가족들 데리고. 와보니까 실종 신고는 접수가 돼 있는데 씨발 일본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야, 윤세준 실종 사건만 봐도 그래. 씨발 안 찾아줘 이 새끼들. 애초에 자국민도 잘 못 찾고 무능한 면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2000년대잖아. 노란머리 외국인 사라진 거 신경이나 쓰겠냐? 심지어 루시가 또 술집 접대부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남자 손님을 아예 스폰서 두려고 가게 밖에서도 만나고 그래요. 술집 여자 사라진 자체를 그래서 관심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있어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누가 진술해주냐? 이런 데서 일하는 주제에. 그럼 직업적 특성상 범죄에 엮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더 찾기가 힘들기도 하다고. 오른쪽이 엄마입니다. 제인. 가운데가 아빠 팀. 왼쪽이 여동생이에요. 소피라고 하는데 와보니까 일본에 수사 의지가 없는 걸 보고 경찰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씁니다. 기자회견 열었어. 여론의 압박을 주는 거지. 그리고 제보자에게 160만 엔을 주겠다는 포상금도 걸어요. 아빠인 팀 블랙먼은 영국에도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신문사 인터뷰 많이 했어. 이유가 있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마침 G7 정상회의가 있었거든. 일본과 영국 총리가 만난다고. 양 국가에 그래서 미리 이 사건이 크게 알려져 있으면은 꼭 G7 회의가 아니라도 사석에서 뭐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쓱 이렇게 보면서 그 사건은 어떻게 돼요? 뭐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야, 미리. 이 작전이 통해가지고 팀 블랙먼이 영국 총리인 토니 블레어를 만나게 됩니다. 딸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 부탁을 받은 토니 블레어가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총리는 경찰에게 다이렉트로 지시를 때리는 거지. 경찰이 난리가 났어. 보통 국가기관이 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 계급에 따른 위계 질서가 빡센, 우리나라보다 더 빡세,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라고. 영국 총리의 부탁을 받은 일본 총리의 지시가 떨어진 거 아니야. 시발 그동안 관심도 없던 루시 블랙먼 사건에 전담 수사팀이 생겨버립니다. 개새끼들 뭐 이렇게까지 해달라는 게 애초에 아니었다고. 상식적인 수사만 해줬어도 될 건데 안 하고 버티다가 높은 사람 오다 떨어지니까 일사불란한 게 존나 열받지 않아?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일본 경찰은 먼저 루시와 같이 일하던 술집 여자들을 만나서 사건 시기에 특이한 점이 없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자 마침 로폰기 일대에 수상한 소문 하나가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손님 중에 접대부를 꼭 데리고 나가서 따로 만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접대부들이 다 외국인이래. 이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갑자기 정신을 잃고 깨보니 속이 울렁거리고 아무 기억이 없다는 거야. 옷도 벗겨져 있고 아마 이 남자가 외국인 술집 접대부만 노려서 약 먹이고 성폭행하는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이거 이미 경찰이 알고 있던 이야기야. 루시 블랙먼 실종 전에 들어왔던 신고인데 술집 매니저 한번 만나보고 술집에서 일하면 뭐 질도 안 좋을 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경찰이 무시하고 있었대요. 이제 와서 다시 외국인 손님만 찾는 그 새끼를 찾으려고 하는데 온 동네 술집을 다 다녀도 이게 쉽지가 않아. 일단요, 외국인 여자가 이런 데서 일하면 보통 불법 체류자입니다. 경찰이 찾아와도 진술이 뭐냐?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 추방될 수 있으니까. 평소 일본 경찰이면은 뭐 이런 상황에서 며칠 하다 말겠죠. 하지만 총리의 오다가 내려왔으니 목숨 걸고 해야지 이번엔. 끈질기게 술집들 뒤져가면서 사람들 만나보고 하다가 결국 외국인 접대부의 증언을 확보했어요. 이 남자가 벤츠나 포르쉐를 끌고 다니는데 잘 살아 보인다. 그리고 무조건 외국인 호스티스랑만 둘이 술을 마시고 꼭 마지막에는 바다를 보러 가자고 꼬신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가면은 이 새끼 별장을 가는데 가서 주는 술 받아먹고 같이 놀다 보면은 정신을 잃고 성폭행 당한다는 거지. 이 새끼가 약을 산 것 같아요, 술에다가. 대부분 추방될까봐 신고 못했고 범인 새끼가 이런 점을 노리는 건데 다 같은 생각이지는 않아요. 신고하는 여자들도 나타난다고. 근데 술집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니까 경찰이 무시하고 있었던 거야. 경찰은 바다 보러 가자는 이 새끼를 유력 용의자로 봅니다. 아는 사람이 더 없는지 찾아봤어요. 그러자 이 새끼 이름이랑 전화번호 있다면서 자기 수첩을 주는 외국인이 나타났네? 혼다 유지라는 새끼였어요. 루시 블랙먼의 통신 내역 조회해보니까 둘이 통화한 적이 있었어. 근데 이거는
최근에나 알 수 있는 기술이지 그 당시는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없었거든요. 어디서 이 번호로 전화가 왔고 이 번호는 어디에 전화를 거는지 그 수신 지역 확인만 가능했다고. 그래서 지역이라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게 의외로 금방 해결되는 게 외제차에 돈 많아 보인다고 했잖아. 전화 사용 지역이 도쿄의 아사쿠사라는 곳이거든. 여기서 잘 사는 동네에 비싼 아파트 찾으면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여기 건물 관리인들 만나보니까 한 군데서 수상한 주민 얘기를 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사업한다는 남자가 6층에 집 2세대를 임대했대. 그리고 플랜트 오리하라라는 회사를 경영한다는데 한 번도 인사를 한 적은 없어서 사람이 좀 성격도 안 좋아 보이고 특이하다는 거야. 이 새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경찰이 수색영장을 갖고 있지 않아. 이 집이나 플랜트 오리하라라는 회사를 조사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외국인 접대부들 데려갔다는 그 바닷가 가봅니다. 근데 씨발 일본이 섬나라인데 어느 바다인지를 어떻게 아냐? 이것도 금방 해결돼요. 피해자들이 야자수를 봤대. 야자수 있는 바닷가 찾으니까 여기야. 즉시 마리나라라는 리조트였고요. 주로 부자들이 여기에 요트 정박하고 배를 거래하는 곳이었다는 거지. 생각보다 더 잘 사는 새끼야 이거. 여기서 여러 사람 만나보다가 루시가 여기 와서 남자랑 밥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범행 장소였구나 생각한 경찰은 이 남자가 여기 자주 왔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자주 온다는 게 뭐야? 여기 리조트 방을 임대했거나 아예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리조트에서 명단 확인하다 보니까 오바라 조지라는 이름을 봅니다. 일본식 한자는요, 읽는 방법이 여러 개죠. 그래서 일본 애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자기소개할 때 내 이름은 뭔데 어떤 글자를 어떻게 읽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오바라가 다른 식으로 읽으면 오리하라가 된대. 아까 비싼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상한 남자가 플랜트 오리하라라는 회사 갖고 있었다고 들었잖아. 이 새끼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바로 센터 깠어요. 교통사고 낸 적이 있었고 루시 사건 2년 전에는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은 전과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로폰기로 다시 갑니다. 성폭행 당했다는 여자들에게 이 사진 보여주니까 얘 맞대. 바로 데려다가 취조했어요. 당연히 뭐 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 괜찮아 씨발 이 정도면 이제 영장 나와요. 경찰은 오바라 조지의 사유지, 콘도, 회사까지 탈탈 텁니다. 그래서 찾은 게 뭐냐? 컴퓨터에서 야동이 한 4,800개가 나온 거야. 아니 야동 보지. 아니 봤었지 나도. 어릴 때 다운도 받아본 적 있어요. 명작은 소장 가치가 있는 법 아닙니까? 근데 그래봐야 100개가 안 돼요. 아이 씨발 어떻게 5,000개씩 갖고 있을 생각을 누가 하냐? 이 정도는 돼야 성도착증이라고 하는 건가? 예전에 제가 미야자키 츠토무라고 아동살인범 사건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살인범이 가진 야동 개수 중에 이 새끼가 기네스였어. 5,763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비디오 테이프도 포함이에요. 호러 영화, 상업 광고, 지가 직접 찍은 촬영물 다 합해서 5,700개인데 오바라 조지 이 새끼는 순수 야동만 4,800개. 그 중에 400개는 또 스너프였어요. 직접 찍은 거야. 여기엔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행 과정이 그대로 찍혀 있었지. 일단 오바라 조지가 여자들 집에 데려가서 같이 놀다가 약탄술 먹여요. 그리고 정신을 잃으면 카메라 3개를 켜. 그리고 침대에 묶어. 그 다음에 가방 뒤져가지고 이 여자 소지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카메라 렌즈에다가 대. 그 다음에 성폭행을 시작하는데 이 새끼가 범행 시간이 엄청 깁니다. 영상 하나가 막 6시간씩 된대요. 침대 옆에는 항상 수건과 클로로포름이 있었고 약을 먹여서 지금 재웠지만 도중에 깰 수도 있잖아. 얘는 범행 시간이 기니까. 도중에 깬다 싶으면은 바로 또 클로로포름 이용해가지고 또 기절시키는 거지. 여기서 잘못 알려진 게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클로로포름 적신 수건으로 이렇게 코랑 입 막는다고 바로 쓰러지지 않아요, 사람이. 적어도 10분 이상. 넉넉히 20분은 해야 의식을 잃는데 영화는 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가장 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범행이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뉴스 보면은 우리나라도 있어요.
클로로포름으로 기절시켰다 그런 사건 나오는데 그거는 범인이 영화만 보고 따라한 거야. 모르고. 이 새끼들 범행 순간에 다 당황해. 뭐야 왜 안 돼? 생각과 다르거든. 근데 이미 범행 저지르고 있으니까 무식하게 계속 약소다 붓고 질식 갈 때까지 누르고 그럴 뿐인 거죠. 오바라 조지 같은 경우는 근데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했고 약도 먹은 상태니까 중간중간에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바라 조지 이 새끼가 루시 사건 전에도 하나 더 저지른 게 있어. 진짜 미친 새끼야. 8년 전입니다. 1992년. 이 사람은 카리타 리즈웨이라고 호주 여잔데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어요. 데려온 사람 말로는 식중독으로 쓰러진 것 같다는데 이 데려온 새끼가 오바라 조지라고. 카리타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400편이 넘는 스너프 중에 카리타 리즈웨이를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클로로포름이 범행에 사용되긴 어렵지만 그래도 한다면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급성 간 독성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이라 죽을 수도 있대. 오바라 조지는 침대 옆에 이걸 두고 기절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사용하잖아. 그래서 급성 간 독성을 일으켜 사망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 거야. 근데 8년이나 지났잖아. 증거가 비디오뿐이에요. 촬영이 끝난 뒤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가능성을 깰 수가 없어. 무조건 영상 안에서 죽었다. 이 증명이 안 돼요. 살인죄 증명이 안 된다고. 살인은 카리타 외에 없어 보였지만 피해당한 여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영상이 400개라는 건 피해자도 400명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외국인이 250, 일본인이 150명이었어. 이런 근거로 경찰이 오바라 조지를 우선 카리타 리즈웨이 살인 납치 혐의로 구속하는데 루시 블랙먼은 그럼 어떻게 해? 찾아요. 실종 9개월 만에 여기서. 가나가와 현의 바닷가 동굴이래. 여기는 오바라 조지가 소유한 다른 아파트 근처입니다. 가보니까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가 있는 거야. 이게 동굴에 안 어울리잖아. 이상해서 깨보니까 머리가 들어있었어. 토막살인이었고 팔다리는 주변에 버린 것 같아. 근데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뼈만 있는 상태였어요. 머리카락은 남잖아. 이걸로 DNA 확인해 보니까 루시였던 거죠. 검찰은 오바라 조지를 루시 블랙먼 중간간 치사랑 사체 손괴 혐의로 기소했는데 카리타 사건은 살인죄 입증이 어려워 보였어. 다행히 간 조직 일부가 병원에 남아 있었고 거기서 클로로포름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바라 조지가 범인이다 이렇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정작 8년 전 사건은 해결하면서 루시는 시신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바라 조지의 DNA를 찾지 못해요. 살인죄 입증이 안 됐네? 당연히 의심은 되죠. 정황상 루시 블랙먼의 머리카락이 오바라 조지의 아파트에서도 발견됐고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시기에 오바라 조지는 컴퓨터로 시체 처리 방법을 검색했어. 체인이랑 톱도 구매했단 말이야. 이게 의심되는 정황인데 그렇다고 죽였냐는 건 증명이 안 되잖아요. 체인과 톱 샀다고 다 살인범이냐? 그럴 수가 없잖아. 어디까지나 머리카락이 떨어졌고 검색했고 샀을 뿐이라고. 오바라 조지도 피해자 9명에 대한 준강간치사는 인정하는데 루시 블랙먼 살인은 아니래. 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지금 아는 거야. 스너프 필름 400개 중에 루시 블랙먼 영상만 미리 지웠거든. 그래서 루시의 사망 원인도 모르고 살인의 증거도 없고 영상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오바라 조지와 무슨 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게 좋지 않은 관계라는 것도 알겠는데 계속 말하지만 증거가 없어. 경찰이 자기 기분 따라 체포하고 검사가 기분 따라 기소하고 판사가 기분 따라 유죄를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심증이 씨발 너무 강하니까 일단 카리타 루시랑 스너프 필름으로 확인된 8명까지 10건의 범죄 사실로 기소는 했지. 근데 8건이 인정됐어. 여기서 루시 블랙먼은 혐의 없음으로 무죄 나옵니다. 검사가 항소하거든요. 2심에서는 다행히 원심을 파기환송해요. 야 이거 아니야. 1심에서 다시 해 재판을. 그래서 루시 블랙먼 살인까지 인정됐어. 2건의 살인으로 무기징역 나옵니다. 이 새끼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오바라 조지는 그래 지 말로는 상호 동의하에 돈을 내고 이뤄진 매매춘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사람은 2명이 죽었다는 거야. 죽은 과정도 정황상 성매매보다 영상 촬영의 목적이 우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도 먹이고 클로로포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거지. 실형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형이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에 이 새끼가 가족에게 위로금을 1억엔씩 줍니다. 돈이 많아. 그래서 무기징역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로 루시의 부모는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또 돈 받는 문제로 의견이 갈렸나 봐. 부부가 이혼한 상태였어요. 이유는 남편의 불륜 때문이래 또 이 와중에. 그럼 팀 블랙먼은 가족 갈라선 마당에 딸 합의금이라도 챙기려는 수작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아빠가 영국 인터뷰하고 총리 맞는 것도 결국 돈 때문에 벌인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는 거야. 근데 정작 팀 블랙먼은요, 딸의 목숨을 돈 받고 팔 수 없다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결국 돈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야, 예의상 거절하는 건가? 이 돈을 또 좋은 데다 썼어. 계좌 새로 터가지고 이 돈만 따로 보관했고 해외에서 실종되는 영국인들 찾는 기금으로 사용했대. 말과 행동이 좀 자꾸 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긍정적인 결과만 만들어냈잖아요. 이 아빠는 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끝났고 이게 워낙 큰 사건이었어요. 일본에서.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화성연쇄 살인 사건처럼. 그러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를 만들기도 했거든. 제목도 루시 블랙먼 실종 사건이야. 별로 추천은 안 하는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은 슬슬 마무리할 차례인데 이 사건이 2000년대에 일어났지만 24년 지났거든. 아직도 말이 나옵니다. 왜냐? 오바라 조지가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김성종이야. 이 새끼 제일 한국인이었다고. 제일 한국인으로 소개가 돼요. 김성종 말할 때. 근데 나는 이게 좀 잘못된 부분 같아. 일단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 조선인들은 국적을 선택할 수가 있어.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했을 때 제일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조선인이죠. 제일 조선인은 남북을 나누지 않고 한반도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는 개념이거든. 이 사람들은 국적을 제일 한국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예 일본 국적을 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제일 조선인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북한은 선택할 수 없어. 근데 국적을 제일 한국인으로 두지 않는 이상 북한 여권은 나온대. 이렇게 북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 대표적인 게 정대세잖아. 김성종 이 새끼는 부모가 둘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전쟁 이후에 오사카로 이민 간 집안의 2세로 태어난 거지. 애 낳고 김성종 아빠가 이민 갈 때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사업으로 성공하거든. 빠찡코 부동산 택시 사업을 했대. 이렇게 번 돈으로 330평이나 되는 집을 지었고 수영장도 딸려 있고 이 정도 집이면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 시대 생각하면 엄청난 수준이죠. 집이 잘 사니까 김성종이가 어릴 때부터 미국 유학 갈 정도로 부모 덕 많이 봤지만 17살에 아빠가 사망합니다. 여행 가서 뇌출혈이 있었다는데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제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돌아요. 그러면서 얘가 아빠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 어린 나이에 씨발 고등학생인데 재벌된 거야. 이 새끼는 처음에 상속받은 돈으로 쌍꺼풀 수술을 해요. 그리고 21살에는 게이오라는 명문대를 들어갑니다. 이때 일본으로 국적을 바꾸면서 오바라 조지가 된 거고 얘는 일본을 고를 수밖에 없지. 한국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힘들게 일본 건너와 산 건 아빠고 한국인 피지만 사고가는 일본식이라고. 당연히 자기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상속된 건물이 한 40채 된대요. 현금, 주식, 어음, 채권 이런 건 또 따로겠지? 이 돈을 다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게 버블 경제 시절이야. 차익을 존나 보면서 재산이 3,800만 달러가 넘었대요. 90년도에 500억 이상을 갖고 있었다고. 이걸로 조용히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냐? 근데 이런 재력은 사람을 그렇게만 놔두진 않나 봐.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었고 장래나 미래 계획도 없었대. 성격도 뭐라 말하기 어렵게 희한해가지고 얘 아는 사람들이나 건물 관리인들 아까 얘기 들어봤잖아. 수상한 사람 같다고 했잖아. 건물 관리인들은 사실 수상하다는 게 특이한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경찰은 수사하는 입장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나 보다 이 새끼에게 그렇게 오해했던 거야. 그 오해가 알고 보니까 사실이었을 뿐이고 일본인들도 지금 이 새끼를 범죄자니까 나쁘게 보는 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또 필요 이상으로 왜곡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한국 핏줄이니까. 이 새끼는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출생지가 일본이고 자라고 배운 거 다 일본이야.
그래서 제가 일본 국적을 선택했는데도 일본 사람들은요, 이 사건 볼 때 굳이 오바라 조지를 한국인 김성종 살인 사건으로 말한다는 거지. 아까 내가 루시 블랙먼 다큐 넷플릭스에 있다 했는데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보잖아? 경찰들이 수사하는 것보다 이런 끔찍한 사건은 없다는 이러면서 우는 게 더 많아. 그런 장면도 나올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거 위주고 증거보다 수사관들의 막 꽉 쥔 주먹 이런 거 클로즈업 한다든지 범인에 대한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연출을 더 많이 해놨어요. 이게 무슨 범죄 다큐야 씨발 심파극이지. 일단 영상 자체가 존나 지루하고요. 계속 울어. 짜증나 죽겠어 진짜. 계속 울어. 굳이 뭐 내용 궁금하시면은 보면 되는데 시간이 아까울 겁니다. 그래도 뭐 내용 스포는 좀 그렇고요. 영상 분위기만 살짝 설명드릴게요. 일단 울고 한국인 김성종 같은 변태 살인마 때문에 우리 일본인이 희생당했다. 그 중에 영국인인 루시 블랙먼도 있고 이 정도 스탠스입니다. 그러고 우는 거야. 범죄 구조를 설명하고 분석하고 어떤 과정으로 수사했고 이런 걸 설명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는 과정만 보여준다고. 그 와중에 영국과 일본은 선이고 그 와중에 일본과 영국은 선이고 피해자, 대한민국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핏줄이 한국인인 김성종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 김성종 국적을 언급이나 뭐 사건을 어떻게 본다. 이런 말은 없어요. 울기 바쁘니까. 근데 분위기나 연출 자체가 내가 한국인이라 그런가? 이런 느낌을 받게 해, 이 새끼들이 지금. 이걸 본 일본인들이 또 인터넷에 김성종 출신 가지고 한국인 범죄라고 막 댓글 싸질러 놓고 이 새끼 때문에 혐한 분위기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랬어. 좀 씨발 지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핏줄이 한국인인 건 인정해. 맞아. 근데 이 새끼 제작 방식이 일본 OEM이잖아요. 니네 나라에서 만들어진 똥이니까 씨팔 거 괜히 떠넘기려고 하지 마. 니네가 갖고 있어. 니네 똥이야.